You wanna get nuts? Let's get nuts.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마지막 작품 영화 플래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어둠의 기사의 화려한 퇴장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베리 앨런의 선택은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플래시의 시간 여행, DC 확장 유니버스의 마지막 작품 영화 플래시,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플래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베리 앨런의 시간여행을 다룬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만큼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을 만나보실 수 있죠. 오늘은 영화 플래시 중요 장면 속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보며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확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영화 플래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관람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선 영화를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화 플래시는 출근 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통해 베리 앨런이 시간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Good morning. What can I get you? 센트럴시티에 살고 있던 베리 앨런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땅콩버터, 바나나, 건포도, 꿀이 들어간 칼로리 폭탄 치즈롤을 주문하게 되죠. PB would be peanut butter, I'm Yes, assuming. BR bananas, raisins, H honey, C cheese on a roll.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베리 앨런은 카페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센트럴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CC 지터스라는 곳입니다. Jitters just reopened and was immediately attacked by terrorists. 지터스는 센트럴시티를 대표하는 카페이면서도 DC 코믹스 속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상의 체인점이기도 하죠. Oh, crap. 드라마 플래시 속에서도 CC 지터스는 매 시즌마다 등장하면서 센트럴시티에 살고 있는 베리 앨런과 그와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 주로 대화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플래시 베리 앨런은 CC 지터스에서 지인들과 커피를 마시던 도중 위험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 또한 굉장히 많이 연출되어졌는데 Ladies and gentlemen, authorities are now confirming that despite a massive explosion, you got everyone to safety in what, 20 seconds? 영화 플래시에서 또한 음식 주문을 기다리고 있던 베리 앨런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집사 알프레드의 긴급한 호출을 받게 됩니다. Alfred, really can't talk. Good morning, Mr. Allen. This is the middle of the morning. Why is our bat friend even awake? This Hi, is sorry, about is my sandwich ready? 베리 앨런은 느리게 일하고 있던 직원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고담시티로 향하려 하는데 Hi. I love you! 바로 그때 길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슈퍼히어로 플래시를 보고 환호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졌습니다. 플래시 전용 배지를 착용할 정도로 그에 대한 팬심이 진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센트럴시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슈퍼히어로 플래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유별납니다. 센트럴시티 시민들은 도시를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플래시의 박물관을 세울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플래시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ame to talk me into going to the rally because Central City believes in the Flash. So do I.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센트럴시티라는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해석은 가능해집니다. We got the Flash. 베리 앨런의 거주 지역인 센트럴시티의 설정은 각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특징이 바뀌어 왔죠. DC 확장 유니버스의 베리 앨런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센트럴시티에 살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Mr. Barry Allen from Central City. 센트럴시티에 살고 있는 139만 5,600명의 인구수에 대한 설정은 2010년판 코믹스 더 플래시 시크릿 파일 앤 오리진스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표현된 센트럴시티의 모습은 속도에 매우 민감한 도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각 블록마다 촘촘히 커피 가게와 상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속도 구간도 각 블록마다 존재하죠.
DC 확장 유니버스 속 센트럴시티는 이러한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 제한 속도를 지켜야만 하는 분주한 센트럴시티의 모습을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DC 코믹스는 현재 멀티버스를 다룬 더 플래시 이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세계관을 선보이는 만큼 워너브라더스의 DC 코믹스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선 OTT 서비스 맥스의 콘텐츠를 소비해야 하죠. 오늘 영상은 노드VPN의 유료 광고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노드VPN은 전세계 1400만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보안 솔루션입니다. 노드VPN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온라인 아이디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노드VPN은 공유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죠. 무엇보다 노드VPN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HBO 채널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맥스와 같은 OTT 서비스일 겁니다. 노드VPN을 통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타국가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햄릿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영상으로 다루는 만큼 수많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노드VPN을 통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주로 다뤄오는 DC 코믹스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제작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드라마 콘텐츠의 경우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콘텐츠를 시청하기가 매우 힘들 뿐더러 원치 않는 스포일러를 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다양한 콘텐츠 감상을 위해 노드VPN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며 구독자 전용 코드를 통해 73% 할인 4개월 무료 추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Go to him, I'll work on number 4. 영화 플래시 속 베리 앨런은 굉장히 유명한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i.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 앨런이 플래시라는 활동명을 어떤 방식을 통해 사용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속 베리 앨런은 사실 플래시라고 불리는 활동명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There's already a superhero with a red suit with a lightning bolt on it, and I'm fast, but he's faster. 그가 처음으로 플래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추적해보자면 다른 차원에 있는 베리 앨런을 만났을 때였죠. I'm also the Flash. The Flash? The Flash. 영화 속 베리 앨런은 드라마 세계관의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플래시란 이름을 듣게 되고 활동명에 있어서 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m Barry Allen. No! You don't know about the... I told Victor this was possible. 알프레드의 긴급한 요청으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돕기 위해 고담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센트럴시티에서 고담시티로 향하는 거리입니다. 오하이오주 센트럴시티에서 뉴욕 근방에 위치해 있다는 설정을 가진 고담시티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대략적으로 10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영화 플래시 속에서 베리 앨런은 단 20초 만에 뛰어가게 되죠. Bruce Wayne got us out of jail. 그 과정 속에서 플래시 베리 앨런은 빠른 속도로 호수를 뛰어가는 모습이 연출되어졌는데 이는 플래시가 나오는 작품들 속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단골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 위를 뛰어가는 슈퍼히어로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표현한 작품이 있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이터널스였습니다. 이터널스 멤버 중 한 명인 마카리의 스피드 액션은 플래시를 능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DC 확장 유니버스 속 플래시의 달리기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플래시 베리 앨런은 달리기 전 과장된 요가 동작과 함께 팔을 허우적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플래시 베리 앨런이 양팔을 크게 휘젓는 자세가 직선으로 빠르게 나아갈 때 쓰이는 동작인 스피드 스케이트 지치기 자세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래시 베리 앨런을 연기한 에즈라 밀러는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 무당산에서 2년간 다양한 무술 동작을 연구하고 수련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A couple years before actually going to China, to the Wudang Mountains and training at a traditional Taoist school. 에즈라 밀러는 플래시 동작 일부가 빠른 동물을 대표하는 치타와 몽구스의 뛰는 자세에 영감을 받아 표현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요가 동작을 통해 달리기 전 몸을 푸는 베리 앨런의 모습 또한 무당산 무술 동작 중 하나였죠. 엄청난 속도로 고담병원에 도착한 플래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탈취한 악당들을 뒤쫓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대신해 잡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플래시는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다른 슈퍼히어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거나 위협에서 구해주는 역할로 등장하며 Superman, what can I do? 무엇보다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하지 않는 사건 뒤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eaguers, is anyone... I have to be somewhere. Think you could help with the cleanup? I swear you guys think I'm some sort of one-man janitorial crew. Look, Alfred, I've come to accept that I'm essentially the janitor of the Justice League, which sucks. 무엇보다 이번 영화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팔콘의 일당들을 뒤쫓게 되는데 배트맨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 중 하나이죠. 1987년 배트맨 이어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카마인 팔코네는 영화 데부의 돈 피터 콜레오네의 영감을 받아 탄생된 캐릭터입니다. 카마인 팔코네가 배트맨 세계관에 합류한 시점부터 누아르한 매력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배트맨 이어원에서 고담시를 꽉 쥐고 있는 마피아로 활약한 카마인 팔코네는 그 후속편인 롱 할로윈에서도 중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He believed a man could bring order to a world of chaos. And you, Bruce? I believe in Gotham City. 최근에는 영화 더 배트맨에서도 메인 악당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웨인 가문과 어둠의 경로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었죠. A report of business. Did you kill him? For my father? 플래시 베리엘로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팔콘의 일당을 뒤쫓는 동안 무너지고 있는 고담병원 본관에서 떨어지고 있는 신생아를 구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There's a baby.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엄청난 스피드로 건물을 올라가는 플래시이죠. 이 장면 또한 플래시를 다룬 작품들 속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베리엘론의 신진대사였습니다. 추락하는 신생아들을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베리엘론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는 위험 속에서 신생아들을 먼저 구하는 대신 떨어지고 있는 자판기 속 음식을 먹고 힘을 되찾는 장면이 등장하였죠. Black hole of snacks. I'm a snack hole. 베리엘로는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해야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You done with those? 베리엘론의 대상지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You know, wanna be by himself. 이것은 바로 플래시라는 캐릭터의 오래된 고유 설정이기도 하죠. I can't believe I'm still hungry.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는 베리엘로는 그만큼 대상진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해야만 혈당도 유지되고 달리는 도중 기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I've done a few calculations. You need to consume an amount equal to roughly 850 tacos. 영화 플래시 속에서 베리엘로는 자판기 음식을 먹고 힘을 되찾게 되면서 추락하는 신생아들과 간호사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무사히 구해내게 되죠.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탈취한 팔콘의 일당을 뒤쫓게 되면서 역대급 액션을 선보였었습니다. 그 과정 속 팔콘의 일당 중 한 명과 함께 다리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의 올가미를 이용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구출하게 되죠. And you are welcome. I developed this all-powerful persona to compensate for my childhood trauma. 진실의 올가미에 묶인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와 맞서 싸워나갔던 지난날을 숨김없이 말하게 됩니다. 원더먼이 사용하고 있는 진실의 올가미에 묶이면 그 누구라도 진실을 말하게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The lasso of Hestia compels you to reveal the truth. But it's really hot. 영화 플래시에서는 진실의 올가미에 묶인 브루스 웨인의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코믹하게 연출되어졌는데 이는 바로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에서 진실의 올가미에 묶여있던 아쿠아맨 아서커리가 진실을 말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표현되었죠. You know what? I don't want to die. I'm young. There's shit that I want to do. Maybe I'm scared because I'm meant to. You say a word about this, you'll meet every piranha I know. Well, I know sex exists. I've just never experienced it. 무엇보다 플래시 베리엘러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손에 묶인 진실의 올가미를 풀어주려다가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제 MBTI가 인팁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끔 쓸데없는 상상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슈퍼맨 같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로이스 레인과 같은 평범한 인간과 정상적인 잠자리를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영화 행콕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게 되는데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가진 존 행콕이 사정하는 순간 총알이 천장을 뚫어버린 듯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드라마 플래시에서 베리 앨런은 흥분을 하면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모습이 연출되어졌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DC 확장 유니버스 속 베리 앨런은 특유의 성급한 성격과 말투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트나 연애를 못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o, there's no problem. Better not b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플래시 속에서 진실의 올가미를 만진 베리 앨런은 마음속으로 감춰놨던 원더우먼에 대한 성적 매력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베리 앨런은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었죠. Wonder Woman. She's 5,000 years old, Barry. 베리 앨런은 다이애나 프린스의 진짜 나이를 듣게 되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여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브루스 웨인과 다이애나 프린스 그리고 베리 앨런은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처음으로 결성된 멤버 구성원이기도 하였죠. You must be Barry. I'm Diana. Hi, Barry. I'm Diana. 그렇기 때문에 영화 플래시 속 그들을 한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Always a pleasure. 무사히 사건을 마친 베리 앨런은 때마침 주문한 음식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일터로 향하게 되죠. 베리 앨런은 센트럴시티 법의학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범죄 수사와 재판 증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플래시 베리 앨런은 수많은 직업들 중 왜 법의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If I just ran a little faster, I'd have been there. 베리 앨런은 어린 시절 어머니 노라 앨런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헨리 앨런이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지게 되면서 아이언 하이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죠. My father's sitting in Iron Heights, wrongfully convicted. DC 확장 유니버스 속 베리 앨런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의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What? Job. 베리 앨런은 이러한 직업 덕분에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범죄 현장을 직접 조사하며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을 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범죄 현장과 연구실에서 배운 법의학 전문 지식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You didn't kill Mom. I'm so proud to be your son.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베리 앨런의 오리진 스토리인 것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에는 두 가지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존재하는데 2017년 조스 웨던 감독에 의해 편집된 극장판과 2021년 잭 스나이더 감독에 의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재편집된 감독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영화는 내용 면에서나 연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화 팬들은 어떤 작품을 세계관 정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증이 더해져만 갔죠. 영화 플래시에서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DC 확장 유니버스의 정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만 등장했던 일부 사건들이 극중 인물들에 의해 언급이 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까운 미래의 베리 앨런의 아내가 될 아이리스 웨스트입니다. Iris West. Yes, from school. 영화 플래시 속에서 아이리스 웨스트는 베리 앨런의 아버지 헨리 앨런의 재판 과정을 기사로 쓰기 위해 취재를 나오게 되면서 베리 앨런을 만나게 되죠. I feel like we saw each other like a few years ago, right? 극중 아이리스 웨스트는 베리 앨런과 대학 동창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녀는 몇 년 전 우리가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아이리스 웨스트는 베리 앨런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미묘한 감정을 공유하였었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 아이리스 웨스트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베리 앨런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장면의 베리 앨런이 처음 보는 아이리스 웨스트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변태로 오해받은 적이 있었는데 영화 플래시에서 베리 앨런이 대학 시절 아이리스 웨스트를 짝사랑했었다는 설정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오해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영화 플래시 속에서 베리 앨런이
취재를 나온 아이리스 웨스트와 동창이었다는 설정을 집어넣게 되면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장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리스 웨스트는 영화 플래시에서 헨리 앤런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로 나온다는 것이죠. You're welcome. You need to stop writing your blog.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아이리스 웨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베리 앨런이 아버지의 살인사건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왔습니다. Don't talk about my dad. Is he gonna murder me too? 그녀는 베리 앨런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믿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죠. Would want to believe that their father killed their mother. Sorry, I have no official comment at this time. 그날 밤 베리 앨런은 웨인 기업의 기술력으로 복원된 CCTV 영상을 보면서 다음날 재판이 있는 아버지 헨리 앨런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And it's crystal clear now. You never look up, Dad. You can't see your face. 최신 기술력으로 복원된 CCTV 영상 속에는 어머니가 살해된 시점에 헨리 앨런이 마트에서 토마토 통조림을 사고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지만 그가 얼굴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물이었죠. 베리 앨런은 아버지와 아쉬움의 통화를 하면서 어린 시절 살았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It's time to let it go. You have got to stop worrying about me. 그는 지난날의 악몽을 회상하며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베리 앨런은 어느 순간 엄청난 속도로 인해 스피드포스 안에 들어가게 되죠. DC 코믹스 속 수많은 스피드스터들이 시간 에너지가 끝없이 펼쳐진 스피드포스에 들어가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Barry, what you're seeing is the Speed Force. Your past, your present, your future, all at once. 영화 플래시 속에서 표현된 스피드 포스는 베리 앨런이 크로노볼이랑 공간을 만들어 과거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죠. 플래시를 다룬 작품들 속에서 사실 크로노볼이란 단어 자체는 언급된 적이 없지만 비슷한 개념은 등장합니다. 크로노볼 속에 들어간 베리 앨런은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듯 한자리에서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 만화 속에서는 코스믹 트레드밀이란 명칭으로 스피드스터들이 초고속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장치이죠. 초대형 크로스오버 이벤트 크라이시스 온 인피닛 어스에서 지구 90에 살고 있던 플래시 베리 앨런은 코스믹 트레드밀을 끝없이 달리게 되면서 다중우주를 위험속에서 구해내지만 자신을 결국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던 초인 플래시는 배우 존 웨슬리가 베리 앨런을 연기하였죠. 그는 성황리의 종영을 맞이한 드라마 플래시에서 베리 앨런의 아버지 헨리 앨런과 다중우주에서 살고 있는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을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리 앨런은 크로노볼에서 얼굴을 내민 순간 무너지고 있던 고단병원의 시간대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는 과거의 시간대로 처음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o you're saying you went back in time, like in Pyjama?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시간 역행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대가를 경고하게 됩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세계관의 정설한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브루스 웨인이 언급한 러시아 시간 역행 사건은 포르자노프에서의 일이었죠. I have turned 100,000 worlds to dust looking for anti-life, and all of existence shall be mine. 지구에 있는 마더박스가 융합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면서 저스티스 리그는 다크사이드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리 앨런은 시간을 역행하게 되면서 마더박스의 융합을 막아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 앨런은 이때 당시 단 몇 분의 시간만 되돌렸지만 영화 플래시에서 크로노볼을 생성했을 때에는 하루의 시간을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리 앨런은 지금보다 더 빨리 달려간다면 어머니가 죽은 시간대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브루스 웨인 부모님의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I could save both of them. I could save your parents. We're not meant to go back and fix them. 벤 애플렉이 연기한 브루스 웨인은 지금까지 그 어떤 배트맨보다도 멋진 대사를 남기게 됐는데 과거의 상처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These scars we have make us who we are. DC 확장 유니버스의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캐릭터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내적 성장을 이루어낸 장면이 있다면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술과 여자로 이겨냈던 피폐했던 과거에서 다크사이드로부터 세상을 구해낸 후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는 슈퍼맨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는 복수가 아닌 희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과 슈퍼맨을 다시 되살려내게 되면서 지난날 부모님의 복수만을 위해 범죄자들을 응징했던 20년간의 과거를 뒤로하고 드디어 죽은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슈퍼히어로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You know, I never thought I'd see the defenders of Earth united, fighting as one. Your mother and father would be proud. I hope so. 벤 애플렉의 배트맨을 이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는 진정한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DC 확장 유니버스를 대표했던 슈퍼히어로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Do you want to get a bite? Like, I'm still hungry. Maybe some other time. Nice ride. You have fancy friends. Can we talk? 브루스 웨인의 진심어린 충고를 들은 베리 일런은 자신을 찾아온 아이리스 웨스트를 집안으로 초대하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아이리스 웨스트에게 맥주를 가져다 주기 위해 베리 일런이 냉장고 문을 열게 되는데 그 안에는 맥주 대신 빅 벨리버거 콜라가 들어있었죠. 빅 벨리버거는 DC 코믹스 세계관 속 가상의 햄버거 가게인데 바로 렉스코프 인더스트리가 운영 중인 체인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화 블루비틀 속에서도 빅 벨리버거에 대한 이스터에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영화 속 중요한 토템으로 등장하는 스캐러비 보관된 상자로 등장하게 되죠. 빅 벨리버거, 트리플 벨리 플러퍼, 더블 베이컨 클래식이 가장 대표적인 메뉴로 유명하지만 빅 벨리버거 체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이 있다면 감자튀김과 밀크쉐이크이죠. Don't worry, there's plenty. Got a burger for you, boss? 굳이 만화책 속에서 보시지 않았더라도 CW 드라마를 한 번쯤 챙겨보셨더라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는 이스터에그이기도 합니다. 베리 일런은 맥주가 없는 냉장고 옆에 포스터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 바로 라켈 웰치 주연의 공룡 100만 년이라는 영화 포스터였습니다. 영화 공룡 100만 년은 라켈 웰치의 전성기 시절을 담아낸 거대 괴수 공룡과 원시 부족의 사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라켈 웰치는 60년, 70년대를 대표했던 섹시스타로 활약하였으며 그녀는 최근 2023년 2월 15일 83살의 나이로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무엇보다 영화 공룡 100만 년의 라켈 웰치는 쇼생크 탈출의 상징적인 포스터로 등장하였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탈옥을 위해서 오랜 시간 벽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그 벽을 가려놓았던 포스터가 바로 공룡 100만 년의 라켈 웰치였던 것입니다. 영화 플래시에서 베리 일런은 투과 능력인 페이징을 통해 쇼생크 탈출에 대한 이스터에그를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 일런의 페이징 능력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arry, do you see any walls nearby? Why? If you vibrate at the natural frequency of air, you will have excitement that should allow you to phase right through that wall, leaving the bomb.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 베리 일런은 손을 뻗는 듯한 동작을 연습하거나 위험한 순간 직접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페이징이라는 투과 능력을 위한 준비 동작이었죠. 엄청난 몸의 진동을 통해 사물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플래시 베리 일런은 페이징 능력으로 사람과 사물을 함께 투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마더박스가 융합되었을 때에도 플래시 베리 일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페이징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베리 일런은 진동을 통해 물체를 통과할 수도 유리를 깰 수도 있었지만 그가 사기에 가까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손을 뻗어봐도 아버지가 갇혀있는 감옥 안 유리를 통과하거나 깨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바로 베리 일런은 억울하게 갇혀있는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Beers. 영화 플래시에서 베리 일런은 아이리스 웨스트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어머니가 마트에서 토마토 통조림을 깜빡한 나머지 아버지 헨리 일런이 다시 마트에 들리게 되었고 그 사이 베리 일런의 어머니는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베리 일런은 애초에 어머니가 마트에서 토마토 통조림을 구매해서 집에 들어왔다면 어머니가 괴한에게 살해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Oh my god.
그렇게 베리엘론은 브루스 웨인의 조언을 무시한 채 다시 스피드포스에서 크로노볼을 생성시켜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엘론이 시간을 돌리는 과정에서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헨리 카빌이 연기한 슈퍼맨 클라크 켄트가 죽음에서 부활한 후 이성을 잃었던 시점과 두 번째로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모으기 위해 베리엘론 집에 찾아갔던 브루스 웨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베리엘론이 도착한 곳은 어머니 노라일론이 장을 보고 있던 마트였죠.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 노라일론이 끌고 있던 카트 속에 토마토 통조림을 집어넣게 되면서 과거의 사건을 바꾸게 되는 플래시 포인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Please work. Brave new world that you've whipped up for us. I was thinking Flashpoint. 스피드스터가 과거의 사건을 실수라도 바꾸게 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현재의 시간선에서 과거로 넘어가 사소한 사건에 영향이라도 주게 되면 또 다른 시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세계는 스피드스터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This isn't your home, Barry. This is a mirage. 만화 속에서 표현된 플래시 포인트에서 베리엘론은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며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I'm the Flash. What's the Flash? Very famous superhero? 베리엘론은 스피드스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의 대립으로 3차 세계대전이 임박하는 최악의 사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Once we have Aquaman and Wonder Woman, this war is over. 영화 플래시 속 베리엘론은 이 모든 사실을 망각한 채 과거의 사건을 바꾸게 되면서 원래 있던 시간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보라색 빛을 내뿜고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베리엘론에게 일격을 가하게 되죠. 그곳은 어머니 아버지의 온기가 가득한 베리엘론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리엘론이 만들어낸 신기루란 사실을 모른 채 그는 그저 행복할 뿐이었죠. 부모님과 토마토 소스가 가득 올려진 스파게티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베리엘론은 이때까지만 해도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고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Have to shit outside. 영화 플래시에서 두 명의 베리엘론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보통 베리엘론이 만화나 드라마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게 보편적이죠. Why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You can't save her. 지금까지 표현된 플래시 포인트를 다룬 작품들은 과거에서 어머니를 구한 후 바뀐 현재 시간대로 넘어오면 베리엘론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Is everything alright? DC 확장 유니버스의 베리엘론이 보랏빛을 내뿜던 존재에 의해 떨어진 시간대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곳에서 다른 성장 배경을 거친 철없는 베리엘론이 살고 있던 2013년이었죠. Whoa. This is mad trippy. And I get a bug splatter in my teeth all the time. Awesom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엘론은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도중 이빨에 벌레가 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 플래시 베리엘론이 느꼈던 애로사항과 비슷한 경험이었죠. What exactly are we debating? The average number of bugs Barry swallows in a day of running. Look forward to seeing you accept your Nobel. Hey, do the thing again. 베리엘론은 철이 없는 과거의 자신에게 스피드 능력을 보여주던 도중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리뷰편 이상 DC 확장 유니버스 시간대의 베리엘론을 진짜 베리로 2013년에 살고 있는 베리엘론을 가짜 베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베리는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가짜 베리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바로 어머니가 어린 시절 선물했던 소중한 원숭이 인형을 가짜 베린 다트판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nd I could just go frickin' lunatic on you. Besides, I have a date to now. 무엇보다 그날은 가짜 베리가 아이리스 웨스트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지만 진짜 베리는 오늘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데이트보다도 더 중요한 날임을 깨닫게 되죠. What day? The day I got my powers. The day you get your powers. 2013년 9월 29일 센트럴시티 법의학 연구실의 인턴으로 있었던 시절 진짜 베리는 그날 밤 천둥번개와 함께 스피드 능력을 얻게 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베리 앨런은 버비앙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여러가지 화학약품과 함께 번개에 맞게 됩니다. 그로부터 베리 앨런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피드 능력을 얻게 되죠. 진짜 베리는 가짜 베리가 스피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벽을 투과할 수 있는 페이징 능력을 이용해 센트럴 시티 버비앙 연구실로 몰래 들어가게 되죠. To clear out the fumes. 자신이 번개와 함께 다양한 화학약품을 맞았던 가정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진짜 베리는 겁먹은 가짜 베리의 발버둥으로 다시 한 번 더 번개에 맞게 됩니다. 기절한 가짜 베리를 부축한 진짜 베리는 경비들의 눈을 피해 벽을 투과하려는 그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진동으로 아무리 벽을 투과하려고 해봐도 그는 벽에 세게 부딪힐 뿐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진짜 베리는 다시 한 번 더 스피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플래시는 영화 팬들에게 달리는 폼이 우스꽝스럽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를 인식한 듯 영화 플래시에서 스피드 능력을 잃어버린 진짜 베리는 그 모습을 자학객으로 풀어나가게 되면서 큰 웃음 코드를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I'm slow. 우유곡절 끝에 가짜 베리 앨런의 자취방으로 들어간 진짜 베리 앨런은 자신의 스피드 능력이 가짜 베리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가짜 베리는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 성격에서 모든 것을 빠르게 바꿔주는 스피드 능력 때문에 그 산만함이 10배는 증가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스피드 능력을 가진 자신이 신기했던지 한 가지 동작을 취하게 됐는데 바로 워너브라더스를 대표하는 만화 루니톤즈에서 등장했던 스피디 곤잘레스를 연상한 동작이죠. 스피디 곤잘레스는 멕시코 치즈 공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고양이 실베스터를 무찌르고 치즈를 훔쳐낸 가난한 생쥐 캐릭터입니다. 미국에서는 멕시코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멕시코에서는 영웅 캐릭터로 큰 인기를 누린 캐릭터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 플래시에서 엄청난 속도를 가진 스피디 곤잘레스가 언급되었지만 처음으로 연상된 영화는 짐 캐리 주연의 마스크였습니다. But first, 영화 마스크의 주인공 스탠리 입키스는 북유럽 신화 속 로키의 마법이 깃든 가면을 쓰는 순간 엄청난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리 앨런과 같은 스피드 능력인데 성격 자체도 굉장히 과장되어 표현이 되죠. I better make a little stop. 영화 플래시에서 가짜 베리는 마스크의 주인공 스탠리 입키스처럼 산만할 정도로 정신없이 스피드 능력을 이용해 온 동네를 누비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짜 베리는 한 남자에게서 피자를 뺏어 먹게 되는데 그는 바로 왕자의 게임에서 제이미 라니스터를 연기한 배우 니콜라스 코스테르 발다우이죠. 니콜라스 코스테르 발다우가 카메오로 등장했다는 건 영화 플래시를 연출한 안드레스 무시에티의 공포영화 마마에서 주연으로 등장했던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 개인적으로 니콜라스 코스테르 발다우가 리버스 플래시 에오바드손을 연기해주길 오래전부터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디 영화 플래시 카메오 출연이 미래에 있을 속편에 대한 메시지이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과정 속에서 가짜 베리 앨런이 입고 있던 옷이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베리 앨런은 위험에 처한 아이리스 웨스트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베리 앨런은 순간적으로 스피드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열마찰이 가장 심한 부분인 신발이 소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플래시가 일상복을 입고 순간적 혹은 장시간 뛰게 될 경우 주변 공기와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옷이나 신발이 타버리게 되죠. 드라마 플래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과 마찰의 내성이 있는 강화 3중 중합체로 슈트가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So the suit is inside the ring. You can borrow it. 다음날 진짜 베리는 가짜 베리에게 임시적으로 열마찰을 견뎌줄 수 있는 플래시 코스튬을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마이크로 압축 기술력으로 특수 제작된 반지이죠. 베리 앨런이 플래시 슈트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였습니다. No honor among thieves, eh? DC 확장 유니버스 속 베리 앨런은 열마찰에 강한 실리카 기반 규사 재질로 직접 슈트를 만들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Silica based, abrasion resistant, heat resistant.
이후 베리엘론은 언제 어디서든 슈트를 착용하기 위해서 플래시 슈트를 작은 반지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무엇보다 플래시를 다룬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반지에 대한 기원이 무수히 등장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정은 부모님의 결혼 반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Not what you were expecting? No. Thawne. 그렇다면 다양한 작품 속 작은 반지 속에 플래시 슈트를 집어넣은 나노 기술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Damn, Gina, I made that? Ryan Choi, actually. 미래에서 온 베리엘론의 딸 노라 웨스트엘론은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 책임자이자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등장했었던 라이언 쉐가 직접 만들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yan Choi, Director of Nanotechnology. That's my thing. 영화 플래시 속에서도 베리엘론은 작은 반지 속에 플래시 슈트를 소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작은 반지 속에 마이크로 압축 기술력으로 플래시 코스튬을 집어넣은 인물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영화 플래시는 사실 2022년 11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2023년 6월로 개봉이 미뤄지게 되면서 세계관을 공유하는 만화를 통해 반지를 누가 만들게 되었는지 선공개가 되었죠. 바로 더 플래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만화가 개봉이 미뤄진 영화보다 먼저 공개되면서 수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화책은 영화 플래시 개봉에 앞서 국내에서도 정식 발매가 되었으며 만화책 속에서 베리엘론은 빠른 스피드를 가졌지만 싸움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트맨 브루스 웨인에게 직접 실전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격투 방법을 익히게 되죠. 무엇보다 베리엘론은 브루스 웨인에게 싸움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배트케이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이크로 압축 기술력을 연구 중인 알프레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속 브루스 웨인의 집사 알프레드는 모든 최첨단 기술력을 직접 만들고 고치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I'm assuming you're Alfred. Now let's hope you're not too late. 게다가 외계 기술력을 이용해 슈퍼맨의 히트 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강화 슈트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였죠. Maybe you should work on a lasso too. In black, of course. 뛰어난 엔지니어로 묘사된 DC 확장 유니버스의 알프레드가 바로 플래시에게 코스튬을 압축한 반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정인 것입니다. Man, if I can train you to move like I do, then maybe we can find some way to get me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 가짜 베리에게 반지 속 코스튬에 대한 정보를 준 진짜 베리는 심각한 분위기의 인파 속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2013년 당시 조두 장군이 지구에 찾아와 전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던 그날과 같은 방송이었던 것이죠. My name is General Zod. The reason's unknown. Zod's looking for Superman. What's Superman? DC 확장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 맨 오브 스틸은 슈퍼맨의 기원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시원한 액션과 새롭게 해석된 슈퍼맨을 통해 DC 확장 유니버스의 포문을 열었던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죠. 영화 맨 오브 스틸 속에서 조두 장군은 크립톤 의회를 학살하면서 군사정권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죠. What are you doing, Zod? This is madness. What I should have done years ago. 그 과정 속에서 슈퍼맨의 아버지 조엘을 살해하게 되면서 조두 장군의 쿠데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크립톤 최고 의회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조두 장군은 한 가지 맹세를 하게 되는데 I will find him. I will find him, Lara. I will find him! 바로 조엘의 아들 카렐을 반드시 찾아내 죽일 것을 약속한 것이었죠. 크립톤 행성의 멸망과 함께 우주 감옥 팬텀존에서 탈출하게 된 조두 장군은 약속했던 그대로 카렐을 찾기 위해 지구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조두 장군은 카렐 클라켄트가 투항을 결심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주게 되죠. To Kal-El, surrender within 24 hours. 두 명의 베리엘론은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조두 장군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맨 오브 스틸에서 조두 장군의 지구 침공은 DC 확장 유니버스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테라포밍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에 있었던 설정을 집어넣게 되면서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죠. You're gonna go to war. Jesus, Alfred, count the dead. Thousands of people. 영화
플래시 속에서도 베리 앨런은 2013년 당시 스피드 능력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설정으로 허술한 DIY 슈트를 착용한 베리 앨런에게는 조드 장군의 침공은 벅찬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 베리 앨런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라포밍 속 한 아이를 구출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게 되며 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Only Superman could stop Zod. DC 확장 유니버스의 베리 앨런은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총을 든 강도를 막아내게 되면서 카메라에 그 모습이 찍히게 되었죠. 이때 당시 초췌한 모습이 메트로폴리스 침공이 있은 지 2년 사이의 시점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속에 은둔 생활을 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해집니다. Tell me about this.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진짜 베리 앨런은 조드 장군의 방송을 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메트로폴리스 침공이 있었던 과거의 2013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화 맨 오브 스틸 시점에서는 클락 켄트가 슈퍼맨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2013년 당시에 살고 있는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We can do this. Let's see. Victor Stone, Gotham City University. 그 과정 속 진짜 베리는 절친이었던 사이버그 빅터 스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 빅터 스톤은 사이버그로 활동했던 때가 아니라 고담대학교 미식축구부에서 최고의 쿼터백이었던 시절이었죠. Victor Stone, he's not Cyborg Diana. Aquaman. What do you want? Can we get a picture with you? DC 확장 유니버스 속 베리 앨런은 아쿠아맨 아서 커리와 함께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카메오로 가장 많이 활동했던 캐릭터였습니다. Go fuck another fish, asshole! I'm so fucking sick of that rumor. Not a rumor. 진짜 베리 앨런은 구글링을 통해 아쿠아맨 아서 커리의 아버지이자 등대지기로 일하고 있던 토마스 커리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Hello. Thomas Curry. 영화 아쿠아맨 속에서 토마스 커리는 아틀란티스의 아틀라나 여왕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아서 커리를 낳게 됩니다. Queen Atlanta, you are ordered to return to Atlantis. 그 과정 속 바다로 돌아간 아틀라나 여왕을 한평생 기다려온 토마스 커리는 다시 아틀라나 여왕과 재회하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죠. Okay, and your wife is the Queen of Atlantis? 영화 플래시 속에서 토마스 커리는 평범한 인간 여자와 결혼하였고 아서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화 팩 투 더 퓨처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의 배우가 누구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됩니다. Okay, why do you keep saying Eric Stoltz? Eric says my McFly. What? 영화 팩 투 더 퓨처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시간여행 소재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인 만큼 극중 팩 투 더 퓨처에 대한 언급은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Back to the Future is a bunch of bullshit? 진짜 베리는 우리 관객들이 현재 알고 있는 팩 투 더 퓨처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가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했다고 말하지만 가짜 베리는 마티 맥플라이가 배우 에릭 스톨츠가 연기했다고 주장하게 되죠. 가짜 베리가 주장하고 있는 에릭 스톨츠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팩 투 더 퓨처 마티 맥플라이 역으로 캐스팅되어 촬영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톤과 맞지 않았던 에릭 스톨츠 촬영본은 제작진의 수많은 토론 끝에 결국 통편집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마티 맥플라이를 연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플래시 속에서는 백 투 더 퓨처의 마이클 제이 폭스가 영화 플러스 주인공이 되었고 현실 세계에서 플러스의 주인공 케빈 베이컨은 톰 크루즈가 주연인 탑건의 매버릭이 된 상태였습니다. 진짜 베리는 토마토 통조림으로 바꾼 과거 때문에 사소한 모든 것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게다가 자신마저 스피드 능력을 잃어버렸고 조드 장군의 지구 침공을 막아낼 초인들 또한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베리는 뒤바뀐 이 세상에 배트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I'm Batman. I'm Batman. 진짜 베리는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저택으로 향하게 되죠. 영화 플래시 속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이 34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두 명의 베리 앨런이 목격한 철창으로 막힌 웨인 저택입니다. 이것은 바로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에서 등장했던 웨인 저택의 철창과 동상이 모두 흡사하게 연출되었죠.
하지만 영화 플래시 속 웨인 저택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작 속 플래시포인트에서 배트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스 웨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이었습니다. Bruce! Bruce! Bruce is dead. I watched him die. Bruce died. And you lived. You're Thomas Wayne. 만화책 속에서도 웨인 저택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가 되어져 있었죠. 영화 플래시에서는 토마스 웨인이 아니라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으로 설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시점에서는 웨인 저택을 관리해줄 알프레드가 사망한 상태라는 뜻이 되죠. Cold. It's supposed to be cold. 두 명의 베릴론이 웨인 저택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래된 갑옷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배트맨 1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병기고이기도 합니다. Because I bought it in Japan. 무엇보다 두 명의 베릴론이 향하는 다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배트맨 슈트가 진열된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재입니다. 이 서재가 있는 곳은 브루스 웨인이 평범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웨인 저택 입구로 들어오면 곧바로 위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화 배트맨 리턴즈에서는 서재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서 브루스 웨인이 배트케이브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로 설정이 바뀌게 된 것이죠. 두 명의 베릴론은 브루스 웨인을 찾기 위해 지하 주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화 배트맨 속 브루스 웨인은 기자 비키 베일을 저택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그들은 거대한 음적실에서 식사를 즐겼었습니다. You wanna know the truth? I don't think I've ever been in this room before.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식사 공간이었고 그들은 집사 알프레드의 음식을 먹으며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던 웨인 저택의 작은 주방이기도 하죠. 정말 브루스 웨인은 주방에서 얼쩡거리는 두 명의 베릴론을 공격하게 되는데 마치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벤 애플렉의 브루스 웨인이 베트랑을 던졌듯이 프라이팬을 던지게 됩니다. 영화 플래시 속 진짜 베리는 자신을 공격한 브루스 웨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의 브루스 웨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진짜 베리는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에게 과거를 바꾸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고 조드 장군을 막기 위해선 슈퍼맨 클락 켄트를 무조건 찾아야 함을 밝히게 됩니다. There's a guy called Superman who can stop Zod. Yes, he flies and he shoots lasers out of his eyes. Yes.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은 두 명의 베릴런에게 스파게티를 만드는 과정 속 과거를 바꾼 플래시 포인트에 대해 설명해주게 되는데 그는 세계 최고의 명탐정답게 모든 지식에 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What you eventually end up with is this. The multiverse. 다양한 작품 속 브루스 웨인은 각종 희귀한 책들을 수집하는 취미 또한 연출되어지기도 하였죠. Batman's actual books. Does Superman have a library? I don't know. 영화 플래시 속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은 범죄가 없는 고담시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고 거대한 저택에서 운둔 생활 중 수많은 독서와 예술 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은 진짜 베릴런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You're the best detective in the world. You're probably the only person who can help me find him. Pass. Like pass the salt?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베릴런은 브루스 웨인 몰래 지하 동굴에 세워진 배트케이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진짜 베리는 배트케이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스위치 전원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바로 영화 배트맨에서 보여줬던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연출이 되었죠. 가짜 베리는 배트케이브에서 배트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어린 시절 뉴스에서 보던 것이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Yeah, but Barry, check this out. 무엇보다 배트카 안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여진 배트맨의 전리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 배트맨 속 조커의 웃음 이빨이었죠. 다양한 작품 속에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며 나쁜 악당들을 체포하게 되면서 그 악당이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물건을 전리품으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배트케이브에 있는 진짜 베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게 되는데 그는 다른 세상에도 집사 알프레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어디론가 향하게 되죠. 다음 장면은 배트맨 이스터에그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트맨 슈트가 진열된 비밀 공간이죠.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슈트가 진열돼 있었지만 영화 플래시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연출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트맨 리턴즈 이후에도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활동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총 7개의 배트맨 슈트는 각 시대를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배치된 슈트의 로고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1966년 방영되었던 아담 웨스트 주연의 TV 시리즈 배트맨 로고이죠. 배트맨과 로빈이 함께 활동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매우 유쾌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배트맨이란 캐릭터를 미디어 상품으로의 가치를 증명했던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죠. 무엇보다 첫 번째 슈트에는 파격적으로 권총집이 달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트맨은 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가 총을 사용하는 만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개의 권총을 사용하는 작품이 있다면 닐 게이먼의 배트맨 오디세이와 플래시포인트의 토마스 웨인이죠. 플래시포인트 속 토마스 웨인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권총을 주무기로 다루면서 나쁜 악당들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배트맨 슈트는 코믹스 버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 색감의 배트카울이죠. 파란색 배트카울은 전통적인 코믹스 배트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플래시 속 벤 애플렉의 배트맨 또한 전통적인 파란 색감의 배트카울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슈트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오리지널 슈트, 네 번째 슈트는 배트맨 리턴즈에서 업그레이드된 배트 슈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속이나 방독면이 장착된 슈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개인적인 견해로 추측해보자면 배트맨 고담 바이 가스라이트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죠. 배트맨 고담 바이 가스라이트는 잭 더 리퍼를 소재로 가져와 19세기를 배경으로 하며 1990년 1월 발매된 엘스월드 세계관을 다룬 작품입니다. 고전적인 영국풍 느낌이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배트맨은 마치 셜록 홈즈처럼 슈트깃이 높은 게 특징이죠. 여섯 번째 슈트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표현된 나이트메어 슈트의 상징, 고글이 장착돼 있고 마지막 7번째 슈트가 바로 영화 플래시에서 배트맨이 주로 착용하며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팀버튼 슈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은 결국 2명의 베릴런이 슈퍼맨 클락 켄트를 찾는 것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고 그들은 러시아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의 행방을 쫓기 위해 시베리아에 위치한 비밀기지로 향하게 되죠. You're strapped to your parachutes. Where's yours?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은 높은 상공에 떠있는 배트윙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바로 1989년작 배트맨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기도 하죠. 무엇보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사이보그 빅터 스톤이 비행을 연습하는 장면에서 오마주되기도 하였습니다. 배트맨과 2명의 베리엘런은 슈퍼맨 클락 켄트를 찾기 위해 비밀 군사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플래시포인트 만화 속에는 슈퍼맨 클락 켄트가 스몰빌이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의 실험용 쥐가 되어버린 설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영화 플래시 중요 타임라인 속 비밀 군사시설은 바로 해체되지 않은 소련의 것이었습니다. 이 설정이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슈퍼맨 레드선의 이스터이그이기 때문이죠. 슈퍼맨 레드선은 클락 켄트가 미국 스몰빌이 아닌 소련에 떨어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엘스월드 작품입니다. 소련 스탈린의 뒤를 이어 독재자가 된 슈퍼맨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게 되면서 평화를 이루게 되죠. 무엇보다 대체 역사의 성질을 가진 만화책 레드선은 깊이 있는 주제의식과 막강한 힘을 가진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색다르게 재해석하면서 명작 중 명작으로 기록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Comrades, I give you Superman! 영화 플래시 속에서 배트맨과 2명의 베리엘런은 크립톤 우주선을 연구 중인 소련 비밀 연구시설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위를 살피지 않은 가짜베리 때문에 소련 군인들의 총알살이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짜베리는 스피드 능력을 잃어버린 진짜 베리를 총알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게 되는데 결국 엄청난 속도의 후유증으로 구토를 시작하게 되죠.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위급한 상황의 스피드스터 캐릭터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것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골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DC 확장 유니버스 속 베리엘런은 사람들을 안고 스피드 능력을 이용해 빠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베리엘런은 자신이 가진 스피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심한 멀미를 하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고 천천히 사람들을 만지게 되죠. It's the same reason why you can't move people very far at hyperspeed. 무엇보다 영화 플래시 속 고담병원 베이비 샤워 장면 속에서도 간호사와 아기들을 안고 착지하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스피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조스 웨던 감독이 연출한 저스티스 리그 극장판에서 사람들을 지상으로 옮겨준 베리엘런은 설정이 파괴된 플래시라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 영화 플래시는 만화책 플래시포인트에 큰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 베리 앨런이 어머니의 죽음을 막게 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모두 바뀌게 되는 초대형 이벤트를 다룬 작품이죠. 영화 플래시 대부분의 내용이 이 만화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코믹스 중에서 당연코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만화책 플래시 포인트 속에서도 배트맨 토마스 웨인과 플래시 베리 앨런은 사이보그 빅터 스톤의 도움으로 군사 비밀시설에서 슈퍼맨 클락 켄트를 찾게 되죠. 클락 켄트는 오랫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Is that Clark? This is the most powerful being on the planet? 무엇보다 영화 플래시 속에서는 슈퍼맨 클락 켄트가 아닌 슈퍼걸 카라 조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슈퍼걸 카라 조엘은 오랫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해서 초췌하게 메말라 있었는데 배트맨과 가짜 베리는 자신들이 찾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베리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크립톤 행성 엘 가문의 슈트를 보고 그녀를 꼭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베리는 카라 조엘을 얻고 배트맨과 함께 지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엄청난 수의 소련군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죠. What's the play? Batman, what do we do? We try not to die. 바로 그때 태양빛을 받은 카라 조엘은 이성을 잃고 자신을 실험했던 소련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원작 플래시 포인트 속에서도 햇빛을 받은 클락 켄트가 폭주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지기도 하였죠. Superman, close your eyes. 가까스로 소련 비밀기지에서 탈출한 배트맨과 두 명의 베리 앨런은 카라 조엘이 클락 켄트의 보호자이자 사촌 누나란 사실을 듣게 됩니다. 슈퍼걸 카라 조엘이란 캐릭터는 만화 원작 속에서 크립톤 행성이 멸망하기 전 어린 슈퍼맨 카레를 지키기 위해 지구로 동시에 보내진 소녀였습니다. You'll journey to Earth to look after your baby cousin Kal-El. 하지만 카라 조엘은 지구로 이동하는 과정 속 길을 잃게 되면서 카렐보다 더 늦게 지구에 도착하게 되죠. 지구에 도착한 카라 조엘은 이미 자신보다 어른이 된 슈퍼맨 카렐과 대면하면서 그를 지켜야만 한다는 목적을 잃어버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진짜 베리 앨런은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에게 조도 장군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스피드 능력을 되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게 되죠. I have to get my powers back. 브루스 웨인은 베리 앨런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말해주게 되는데 그는 범죄자들과 싸워나가면 죽은 부모님이 꼭 돌아올 것만 같다고 말하게 됩니다.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 속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이 죽은 극장 앞에 언제나 장미꽃을 두고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극장 앞에서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 끝내 잡히지 못하고 미결 사건으로 남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지만 조커가 진짜 범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You killed my parents. What? I'm gonna kill you. We'll bring my parents back. You actually did it. 영화 플래시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잃은 상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어머니를 구한 베리 앨런을 대견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과거를 바꾸지 말 것을 경고한 벤 애플렉의 배트맨과는 상반된 가치관으로 베리 앨런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만화 속 플래시 포인트에서 등장한 배트맨은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이었습니다. 베리 앨런이 바꾼 과거 때문에 토마스 웨인의 아들 브루스 웨인이 죽고 아내 마사 웨인은 조커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 과정 속 다른 세상에 자신의 아들 브루스 웨인이 살아있단 말을 들은 토마스 웨인은 그 순간부터 헌신적으로 베리 앨런의 스피드 능력을 되찾아주려고 합니다. 영화 플래시 속에서 베리 앨런은 스피드 능력을 되찾기 위해 인위적으로 번개에 맞으려고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 앨런은 플래시 포인트에서 총 2번의 번개를 맞게 되는데 첫 번째 맞았던 번개는 베리 앨런을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부상을 견디고 일어난 베리 앨런은 다시 한 번 더 번개에 맞게 되면서 스피드 능력을 되찾게 되죠. Told you I was fast. 영화 플래시에서 또한 첫 번째 맞은 번개는 베리 앨런을 죽음 직전까지 내몰게 되는데 슈퍼걸 카라 조엘의 도움으로 두 번째 번개를 맞고 그의 스피드 능력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슈퍼걸 카라 조엘은 진짜 베리에게 러시아에서 자신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죠. I have to ask you something. And I wasn't Kal-El. Do you know what this symbol stands for? Means hope, right? I will help you fight Zod. 진짜 베리는 카라 조엘이 입고 있는 슈트에 그려진 엘 가문의 상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The symbol of the House of El means hope and the potential of every person.
to be a force for good. And we could definitely use a Batman. Are you in? You want to get nuts? Let's get nuts.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은 조드 장군을 막아서는 것을 돕게 되면서 고전 배트맨 속 자신이 34년 전 말했던 대사를 말하게 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저스티스 리그는 조드 장군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그 과정 속 가짜 베릴러는 웃음 코드를 자아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가짜 베리엘러는 오래된 배트맨 슈트를 이용해 임시적인 플래시 슈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장면은 그냥 웃음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팀 버튼 감독 배트맨의 풍자였습니다. 고전 영화 배트맨 속 브루스 웨인은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가면을 착용하게 되면서 몸 전체를 움직여야만 시야가 확보되었죠. 무엇보다 영화 플래시 속에서 새로운 슈트를 착용한 배트맨은 여전히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가면을 선호하면서 오랜 전통을 지켜오게 됩니다. 게다가 가짜 베리엘러는 전투 도중 입 주변에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배트카울 목 부분을 제거 후 고개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배트맨과 두 명의 베리엘런, 슈퍼걸은 조드 장군이 인간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피터슨 공군기지로 향하게 되죠. 영화 맨 오브 스틸 속 피터슨 공군기지는 슈퍼맨 클락 켄트가 조드 장군에게 투항하는 장소로 등장하였습니다. 클락 켄트가 평화적으로 조드 장군에게 투항했기 때문에 피터슨 공군기지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영화 플래시에서는 조드 장군이 바라던 크립토닌이 투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Zod. Kara Zor-El. 슈퍼걸 카라 조엘은 크립톤 행성의 반역자 조드 장군을 대면하게 되죠. 영화 맨 오브 스틸 속 조드 장군은 크립톤 DNA 유전자 세포가 깃든 코덱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크립톤의 과학자 조엘은 자신의 아들에게 코덱스 유전자를 주입하게 되면서 지구에 보냈기 때문에 조드 장군은 카레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테라포밍으로 빼앗은 행성에 새로운 크립톤인들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속 크립톤인들은 군인, 과학자, 정치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정해져서 태어나게 되죠. 조드 장군은 뼛속까지 크립톤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 위기에 빠진 크립톤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The Codex is Krypton's future. 그렇기 때문에 조드 장군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절대 멈추지 않는 악당이었고 결국 슈퍼맨 클락 켄트는 동족 조드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Never. But your cousin was not the one we needed. You are the one. What did you do? 영화 플래시 속에서는 카라 조엘이 지켜야만 했던 슈퍼맨 카렐은 이미 조드 장군에게 죽은 상태였으며 크립톤 유전자가 깃든 코덱스는 슈퍼걸 몸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카렐이 죽었다는 소식에 격분한 카라 조엘은 조드 장군을 제압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기습적으로 조드 장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바로 영화 맨 오브 스틸에서 조엘을 죽였던 것처럼 카라 조엘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C 확장 유니버스 속 엘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조드 장군의 칼로 죽음을 겪은 조엘. 조엘의 아들 슈퍼맨 클락 켄트는 조드 장군의 시체로 만들어진 괴물 둠스데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겪게 되며 슈퍼걸 카라 조엘 또한 조드 장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죽게 됩니다.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 또한 크립톤 우주선에 충돌하며 전투 중 사망하게 되죠. Kara's dead. 두 명의 베리엘로는 슈퍼걸과 배트맨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건을 반복하게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이클 키튼 배트맨은 크립톤 거인 논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맨 오브 스틸 액션 장면의 오마주이기도 하죠. 마이클 키튼 배트맨은 엄청난 힘을 가진 논의 머리에 매달려 폭탄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사실 배트맨이란 캐릭터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유명한 캐릭터이지만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은 사람을 죽이는 배트맨이었죠. 영화 연출적으로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수위 또한 굉장히 잔인한 수준인데 크립톤 거인 논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 몸에 폭탄을 부착하여 터뜨려버리죠.
마이클 키튼 배트맨은 크립톤 거인 논과의 치열했던 전투 부상으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작 플래시포인트 속에서도 배트맨 토마스 웨인 또한 부상으로 죽음을 겪게 되는데 플래시로부터 아들 브루스 웨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기게 되죠. This is my father's handwriting. 이 장면은 플래시포인트 속, 아니 코믹스 만화를 통틀어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마이클 키튼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죠. Maybe some other time. 이는 바로 베리 앨런이 벤 애플렉 배트맨과 이별의 순간 나눴던 대화 내용이기도 합니다. Maybe some other time. This is an inevitable intersection. You have to stop. Barry! 가짜 베리는 자신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며 계속해서 과거를 되돌리는 그 순간 보라색 빛을 내뿜는 다크 플래시가 진짜 베리를 공격하게 되죠. More than you can dream. 다크 플래시의 정체는 오랜 시간 동안 슈퍼걸과 배트맨을 구하려고 했던 늙은 가짜 베리였죠. 바로 그는 자신에게 스피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진짜 베리를 2013년에 일부러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플래시포인트를 다룬 작품들 속에서는 명확한 메인 빌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플래시포인트 속 세상을 멸망하게 한 주범은 어머니를 죽지 않게 과거를 바꾼 베리 앨런인 것이죠. What did you do to the world? I didn't do any of it. You did. 원작 속 플래시포인트에서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이 일으킨 3차 세계대전으로 결국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화 플래시는 조드 장군이 일으킨 테라포밍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영화 플래시에 등장한 다크 플래시는 드라마 플래시 시즌3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던 사비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캐릭터였습니다. 사비타는 시간의 자투리에서 생겨난 또 다른 베리 앨런이었죠. I am the future Flash. 시간의 잔재에서 생겨난 베리 앨런이기 때문에 그는 진짜 베리 앨런이 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Is nearing when I have control of all of time. 영화 플래시 속에서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진짜 베리, 과거 시간대 멀티버스 속 가짜 베리, 오랜 시간 동안 과거를 바꾼 늙은 베리, 총 3명의 베리 앨런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리 앨런은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어머니가 다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But I want to hear you say it. I need you to kill my mother. With pleasure. 바로 그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스피드포스에 다양한 차원에 있는 다중우주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조지 리브스가 연기했었던 슈퍼맨이었습니다. 조지 리브스가 주연으로 등장한 슈퍼맨과 몰맨은 최초의 극장용 슈퍼맨 영화였죠. 슈퍼맨과 몰맨은 흥행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슈퍼맨이란 캐릭터가 미디어 콘텐츠로의 가치를 증명한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슈퍼히어로는 2차 세계대전에 활동했던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이죠.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은 1940년 1월 플래시 코믹스 1호에서 데뷔한 날개 달린 방탄 헬멧을 착용한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슈퍼히어로로 활동하며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였죠. 다양한 플래시를 다룬 작품들 속에서 날개 달린 헬멧은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이스터에그이기도 합니다. That's my cue to leave. 1대 플래시 제이 게릭과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2차 세계대전 당시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1938년 4월 18일 액션 코믹스 1호에서 데뷔한 슈퍼맨의 등장으로 만화책 황금기 골든 에이지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슈퍼맨은 골든 에이지 시대를 책임졌던 최고의 슈퍼히어로로 기록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아이들과 전쟁터의 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였죠. 골든 에이지 시대에는 슈퍼맨뿐만 아니라 다양한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화 역사상 최초로 결성된 슈퍼히어로 그룹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가 대표적이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1940년 12월 올스타 코믹스 3호에서 데뷔한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만화책 속에서 2차 세계대전에 활동하고 있는 슈퍼히어로로 소개되면서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활동했던 영웅들인 만큼 그들은 수많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만화 속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작품들 속에서 표현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역사적인 위인들처럼 장엄하고 엄숙하게 묘사되고 있죠.
바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들 중 하나가 바로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이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필요했던 영웅들의 존재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슈퍼히어로 만화책 인기 또한 식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슈퍼히어로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There are four of us sitting around the table tonight, and we need an odd number in case of a tie. 수많은 경쟁 출판사들은 재정난으로 파산하게 되면서 만화 사업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DC 코믹스는 슈퍼맨으로 세워냈던 만화책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의 영광을 되살려내기 위해 색다른 시도를 펼치게 되면서 만화책의 은빛 시대, 실버 에이지가 찾아오게 되죠. It will be a different age than ours, Clark. A silver age of heroism. DC 코믹스는 골든 에이지 시대의 슈퍼히어로 영광을 담아낸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익숙하게 등장한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이죠. 1961년 9월 플래시 오브 투 월드라는 만화책을 통해 베리 앨런이 다른 지구에 있는 플래시의 제이 게릭을 만나게 되면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부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리 앨런이 살고 있는 곳을 지구 1, 제이 게릭이 살고 있는 곳을 지구 2로 설정함과 동시에 저스티스 리그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세계관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화책 속의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도입한 역사적인 첫사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킨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죠. 리처드 도너 감독이 연출한 슈퍼맨은 사람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게 되면서 슈퍼히어로 영화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토퍼 리브 주연의 슈퍼맨은 플래시 베리 앨런처럼 로이스 레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회전시켜 과거의 사건을 바꾼 캐릭터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옆에 헬렌 슬레이터가 연기한 슈퍼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 슈퍼걸은 리처드 도너 슈퍼맨의 스피노프 성격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슈퍼맨과 비슷한 제작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평가와 함께 흥행 대참패를 겪은 비운의 영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헬렌 슬레이터가 연기한 슈퍼걸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였고 영화 슈퍼맨과의 연계성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Yes, my cousin probably wrote you. Maybe you got his letter under K for Kent in your files.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은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은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3편에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영화 제작이 무산되게 되면서 카메라 테스트를 마쳤음에도 안타깝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비운의 장발 슈퍼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니콜라스 케이지 슈퍼맨이 배트맨 3편에 나왔더라면 당시 팀 버튼 감독이 눈여겨봤던 그래픽 노블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다양한 DC 코믹스 작품들의 큰 영감을 준 그래픽 노블이면서 늙고 지친 배트맨을 그린 성인용 만화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 속에서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결을 담아내었기 때문에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에도 큰 영감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속에도 다크나이트 리턴즈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I've seen your photographs from Corto Maltese, haven't I? Right. 기자 비키 베일이 쓴 기사 내용이 코르토 말테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코르토 말테제는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가상의 섬 이름이면서 슈퍼맨이 미국 정부의 개가 되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Corto Maltese is a small island nation off the coast of South America.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르토 말테제라는 명칭을 기억해 두신다면 영화 속 이스터에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This, it's Corto Maltese money. I have no idea how much it is. See how much it's worth. Maybe it's 50 cents, but maybe it's $1 million. 영화 배트맨 속 코르토 말테제가 언급되었다는 건 오랜 시간 동안 팀 버튼 감독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할 뻔했던 슈퍼맨을 연구하고 구상해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영화 플래시에 카메오로 등장했지만 개인적으로 특수효과로 구현한 인물들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배우가 직접 연기할 수 있는 슈퍼맨들과 다양한 DC 코믹스 슈퍼히어로가 현재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에서 뛰고 있는 그들을 카메오로 캐스팅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영화 플래시 속으로 들어와서 다크 플래시, 늙은 가짜 베리는 진짜 베리를 공격하려는 그 순간 젊은 가짜 베리가 대신 몸을 던지게 되면서 시간의 자투리였던 다크 플래시가 소멸하게 됩니다. What happens if I kill myself? If I die, then you'll never be created. 가짜 베리가 과거를 오가면서 생긴 시간의 잔재이기 때문에 가짜 베리가 죽는 순간 다크 플래시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Eddie is his ancestor. If Eddie dies, he'll never be born. 진짜 베리는 모든 것의 시작점인 마트로 돌아가 토마토 통조림을 어머니가 장을 보고 있던 카트에서 꺼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플래시포인트의 위험성을 깨달은 베리 앨런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Killing your mother. It's a fixed point. And become the hero that I should have been! I have you to thank for that, Eobard. This is the worst night of your life. I know it. 영화 플래시 속에서 베리 앨런은 토마토 통조림이 있는 코너 앞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막아내는 과거의 사건을 바꾸는 대신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게 될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토마토 통조림을 선반 위쪽으로 바꾸게 되죠. 그 덕분에 원래 세상에 돌아온 베리 앨런은 외인 기업이 복원한 CCTV에 아버지 얼굴이 담겨지게 되면서 무죄를 입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법정으로 들어오기 전 베리 앨런은 한 남자에게서 핫도그를 뺏어 먹게 되는데 그는 바로 영화 플래시의 감독 안드레스 무시에티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만화작가 스탠리를 카메오로 항상 출연시켰다면 DC 확장 유니버스는 감독들이 직접 영화에 출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Hey boss, I trued you to do standoff? Right there. Vulcanized rubber. DC 확장 유니버스의 총책임자였던 잭 스나이더 감독은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등장하였으며 영화 원더우먼 속에서는 육군 보병으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샤잠을 연출했던 데이비드 F. 샌드버그는 멀티버스 속 악어 인간으로도 등장하였으며 속편인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는 괴물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에 출연하기도 하였죠. 베리 앨런은 법정으로 나와 도움을 준 브루스 웨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브루스 웨인은 다름이 아닌 배트맨 4편의 조지 클루니였죠.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출연한 배트맨과 로빈은 역대 배트맨 영화 중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배우 본인은 자신이 배트맨 영화에 출연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젖꼭지 슈트를 입은 것에 큰 후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베리 앨런이 CCTV에 아버지 얼굴을 담아내기 위해 토마토 통조림 위치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브루스 웨인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We had a kid. He has a kid. Yeah, it was baby Sarah. Baby John. 이것은 CW 드라마에서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이 작은 컵을 통해서 베리 앨런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Whenever you go back in time, it breaks. You can try to fix it, but no matter how hard you try. 망쳐놨던 과거를 다시 리셋한다고 해도 망가진 시간선에서 또 다른 시간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컵처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플래시포인트의 대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스터들은 시간여행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When I came back, I created another timeline. 원래 영화 플래시의 결말 부분은 슈퍼걸 카라 조엘과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이 등장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유출된 촬영장 사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세계관이 뒤바뀐 세상 속에서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출연하는 영화 배트걸이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제임스 건 지휘로 새로운 DCU 세계관이 계획되면서 영화 배트걸은 폐기 처리가 되었죠. 플래시 베리 앨런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입니다. 정광석화처럼 빛의 속도로 달리는 플래시의 미래는 과연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영화 플래시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플래시 이상 햄릿이었습니다.